미국에서는 매년 100만 건 이상의 진료가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족저근막이 미세한 손상을 입어 근막의 변성이 유발되는 족저근막염은 왜 발생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성남가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양의 문이나 건물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모양의 구조물을 아치라고 하는데요. 이는 고대 로마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성당 건축이나 교량 등을 건설할 때 중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치 양식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하중을 분산시킨다는 점인데요. 어느 한 지점으로 압력이 가해지지 않고 양쪽으로 분산되어 각 기둥이 받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도 이 아치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발의 모양을 보시면 안쪽으로 아치형을 그리며 움푹 파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바로 발 아치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태어날 때부터 발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눈 2개, 콧구멍 2개, 입이 하나인 것처럼 발은 그냥 이렇게 생겼다 하고 별다른 생각을 안 해보셨을 텐데요. 사실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이 발의 아치는 굉장히 세심한 역할을 하며 매우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모양이 여러 이유로 무너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아치 모양을 유지하도록 하는 구조물을 족저근막이라고 합니다. 이는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 전체로 이어지는 아주 질기고 튼튼한 섬유 조직으로 발바닥을 지지하는 넓은 끈처럼 생긴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족저근막은 몸무게를 견디는 기능을 하는데 아치형의 모양 덕분에 최소 87kg에서 최대 145kg까지 하중을 견딜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탄력성도 가지고 있어 우리가 걷거나 뛸 때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탄력성은 발을 뗄 때 에너지를 한 번에 밀어줄 수 있는 추진력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그런데 이 족저근막에는 염증이 발생하기도 쉽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바로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질환인데요. 발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체형의 문제로 아치가 무너지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족저근막염의 가장 주요한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느끼는 발바닥 통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내려오면 갑자기 찌릿한 통증이 발바닥 뒤꿈치 쪽에서 느껴지며 마치 안쪽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동반되죠. 또 한참 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설 때도 비슷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논문에 의하면 족저근막염의 발생률은 61%에서 79%에 이른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미국에서는 매년 100만 건 이상의 진료가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족저근막이 미세한 손상을 입어 근막의 변성이 유발되는 족저근막염은 왜 발생하게 될까요? 구조적으로 발바닥의 아치가 정상보다 낮아 흔히 평발이라고 불리는 분들이나 아치가 정상보다 높은 요적인 경우 족저근막염의 발병률이 높습니다. 또한 다리 길이 차이나 발의 변형, 대퇴부 근육의 약화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는 모두 발바닥의 하중을 고루 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지나치게 걷거나 서 있는 경우 또는 과도하게 활동했을 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리한 훈련으로 인해 족저근막염에 시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처럼 족저근막염은 주로 발에 가해지는 압력에 기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굽이 높은 하이힐이나 지면의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는 플랫 슈즈와 같은 신발을 자주 신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발바닥에 있는 쿠션 역할을 해주는 지방층이 줄어들고 근육이 약해지면서 염증 발생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평소에 내 발에 잘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발바닥 통증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 없이 그대로 둔다면 발의 구조나 모양에 변형이 생기게 되면서 더욱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치료로 증상을 완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족저근막염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비수술로도 완치가 가능할까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수술과 비수술, 치료법 모두 완벽한 완치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셔서 증상을 완화시켜야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을 딱 끊고 다시 예전 방식대로 생활하신다면 다시 재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족저근막염의 비수술적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가치료법과 의학적 치료법을 알려드릴게요. 몇 가지 관리법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해 주신다면 족저근막에 발생하는 염증을 집에서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치료법 관리 방법으로는 마사지와 스트레칭이 있죠. 먼저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방법인데요. 동글동글한 공이나 캔 등을 이용해서 발바닥을 굴리면서 마사지 해주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폼롤러나 마사지건 등을 이용해서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 시키고 풀어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족저근막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가치료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빠르게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개선책이 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로 병원에서 시도하는 치료로는 체외 충격파와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는 염증이 있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충격파를 전달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통증에 대한 신경 민감도를 감소시키고 새로운 혈관을 형성하여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원리입니다. 혈액은 우리 몸 전체를 돌아다니며 손상된 부위를 회복시키고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 회복 또한 더딜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체외 충격파는 족저근막에 발생한 염증과 손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주사 치료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족저근막에 주사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주사를 하는 경우 일시적인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주사를 하게 되면 족저근막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족저근막과 관련 있는 근육을 풀어주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아프다가도 활동을 하다 보면 통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염증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치료 없이 통증이 만성화되면 걷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행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발바닥 통증을 넘어 발목, 무릎, 골반, 척추의 균형까지 무너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족저근막염은 몇 번 치료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을 선택하셨다면 주치의를 신뢰하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성노가 병원에서도 족저근막염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내원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세심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으니 혹시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병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무엇보다 치료의 첫 단계는 충분한 휴식입니다. 최대한 발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며 보통 2에서 3개월 정도 또는 경우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일상생활 속에서 발 관리가 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앞서 말씀드렸던 스트레칭, 마사지 등으로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성노가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이었습니다.